제가 볼 때 이번 결과는 지난번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두 번의 총선에서 이미 35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5석 플러스 알파로 봅니다. 그럼 35석에 가까워요? 41석에 가까워요? 지금 35석에 가깝죠. 지난 21대 총선 결과가 저희들이 8석을 얻었는데 그 이상 뭐 배로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로? 예, 서울 시민들이 이제 상당히 정치적 균형을 갖춰주는 그런 균형성이 아주 좋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KTX보다 더 빨리 지금 부산에서 서울에 온 것 같아요. 최종 목적지 서울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48석이 달린 서울 판세. 대표님 몇 대 몇입니까? 지난 21대 총선 결과가 저희들이 8석을 얻었는데 그 이상 뭐 배로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로? 예, 서울 시민들이 이제 상당히 정치적 균형을 갖춰주는 그런 균형성이 아주 좋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 전역이 다 이겼어요. 거의. 예. 다 이기고 지난 2년 전에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청장 25개 중에서 17개를 이제 저희들이 석권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한 보름 전에 저희들이 뭐 서울 판세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주말부터 다시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안정적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표심의 변화를 우리 후보들이 지금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몇 대 몇입니까? 제가 재미있는 게 20대 총선은 저희가 123석 할 때입니다. 총 의석수가 123석일 때 서울이 35석을 이겼으니까 엄청나게 이긴 거죠.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 21대 총선에서 이게 더 늘어서 6석이 늘어서 41석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이번 결과는 지난번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두 번의 총선에서 이미 35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5석 플러스 알파로 봅니다. 그럼 35석에 가까워요? 41석에 가까워요? 지금 35석에 가깝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 알파라고 한 건 치열한 경합 지역이 많이 들었어요, 서울이. 진짜 어떻게 제가 될지 볼 때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경합 지역보다 우세 지역이 많아요. 솔직히. 예. 근데 서울은 경합 지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35석이라고 말하면서도 약간 양심에 찔리는 건 그중에 몇 석은 더 경합 지역이 더 있는데 우리 후보들 얼굴이 자꾸 아롱아롱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경합 지역이 10석 이상 된다, 10몇 군데 된다 이렇게 봐요. 예. 경기도로 이렇게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경기도의 진보층이 늘었다면 반대로 서울은 그래서 보수화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보수라보다는 중도가 늘은 것 같아요. 중도가 늘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가 예.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편이거든요. 20, 30대의 정치 무관심 혹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이번에 많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금 지역인데 흔히 말하는 원룸 세대가 투표장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특히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서 뭐 세대 계층별로 이렇게 지지 성향을 보면은 지금 20대 같은 경우가 가장 그 표본에 안 잡힐 정도. 수치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지지가 낮죠.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서울에는 조국 혁신당의 그 뭐 바람이 불었다 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가장 좀 극진 세력들이 이제 글로 많이 옮겨간 것은 사실이고 서울의 이제 중도 무당층 입장에서는 수도 서울의 이제 경쟁력과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안정감,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렇게 서울 전역이 그냥 민주당 파란 뭐 그런 물결로 넘어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이 국회 이전 발표하면서 국회가 떠난 자리에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표심 노린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동의하세요? 표심을 뭐 노렸다기보다는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면서 여의도에도 이제 특히 국제금융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이게 이제 발전된 그런 지역의 상징성을 랜드마크를 서울시로서는 용산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늘 걸림돌이었죠. 고도 제한도 받거든요. 국회 그 의사당 그 탑보다 높이보다 건물을 못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만일 해제되고
국회의사당 안에 그 넓은 공간이 앞으로 문화 그런 비즈니스 공간으로 개발 발전된다면은 서울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불만이 예. 제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경선할 때 제가 발표한 공약들을 지금 다 써먹고 있어요. 그거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제 공약이에요. 보도 제한을 풀어가지고 여기를 금융 중심 지역으로 만든다. 그런데 저는 그때 홍콩에 가 있는 금융인들하고 연락을 해봤거든요.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본사들이 예. 지금 홍콩에서 옮기려고 하는데 한국이냐 싱가포르냐 도쿄냐 갖고 고민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일로 한번 유치해보자. 그래서 이건 여야가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환영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서울 표심이 왜냐하면 이 국회를 이전하고 여의도가 발전하는 건 영등포 을구의 문제지 다른 지역의 지역 표심과 관련돼 있는 지역 이슈는 아니에요. 이슈가 성공하려면 어디는 찬성하고 어디는 반대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너무 내 공약을 받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공약도 제가 그때 냈어요. 나한테 저작권자에게 뭐 허락은 받고 써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잠깐 제 홍보고 지금 우상호 대표가 이제 이번 총선은 불출마를 하지만은 2년 이후에 그래야지, 그런 2026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림을 지금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제 첫 정치인 인터뷰가 당시 서울시장 경선 당시 아니 보도 제한 완화는 저도 기억나요. 예. 늘 이야기를 좀 하셨죠. 예. 저는 이 서울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가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여기는 또 민주당 거부 증서도 많아. 그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도 졌고 대선에서는 한 5% 졌어요. 지방선거 때는 뭐 우리 후보들이 25%에서 35% 이상을 받은 데가 없어요. 아주 원사이드하게 지방선거를 져서 그 이전에 있었던 2020년에 있었던 총선 결과만 가지고 안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승부처가 어디냐? 거기도 이제 승패를 가르는 그런 서울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왜 그럴까요? 심판도 많고 민주당 거부 정서도 많은 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중심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게 뭐 새도 양날개가 고루 날개짓을 해야 비행을 할 수 있듯이 민주당이 168석의 절대 입법 권력과 또 우호 지분까지 해서 180석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국이 얼마나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국민이 서울 시민이에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 2년 동안 이걸 당이 지는 거니까 당연히 심판받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그나마 그래도 균형을 좀 찾아줄 예. 시민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서울 시민이다. 근데 그럼 지난 총선에서는 왜 이렇게 몰아주셨지?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때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40, 50대가 똘똘 뭉쳐서 투표를 하고 네. 20, 30대가 민주당 편에 왔을 때 그때는 압승을 해요. 예. 그러니까 2020년 선거 때는 코로나19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네라는 것들이 줬던 긍정적인 민생 정책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 영향력의 마지막 도달점이 2020년에 21대 총선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탄핵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주고 국민의힘을 심판했던 정서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번에 제가 보는 구조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0대, 30대 초반 여기서 우리 민주당이 아직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경합적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20대와 30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이번 총선에.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좀 진솔한 자성과 또 성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다는 새로운 비전 막 이런 걸 우리 2030 세대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다시 이종섭 장관 황사홍문 때문에 20, 30대는 절대 국민의힘 안 찍어요. 문제는 기권할까 봐 걱정이지 우리는. 아니 표정이 안 나올까 봐 가능성이 걱정인 있죠. 거예요. 국민의힘은 절대 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본인 사퇴하고 심지어 대사 임명한 지 호주에서 10일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은 국민의 여론대로 본인이 조기 귀국해가지고 모든 공수처 수사 자신에서 받겠다. 상당히 공천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20년 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이렇게 긴축 재정하고 건전 재정 이야기하면서 돈을 풀지 않는 선거는 지금 이번 선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중소 자영업자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용이 아니어도 도와줘야지.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줘야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다 치지만은 무려 400조, 500조의 국가 부채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난 25만 원 그냥 또 이렇게 선심성 입장 낼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생활 보호 자금을 이때 좀 풀어야 된다. 쟁점을 확대하면 나도 할 말이 많은데. 그만큼 예. 국가 재정이 어차피 다 편집될 테니까 네네. 그만합시다. 서울. 아니요. 서울에서. 편집될 거 아니에요. 편집돼.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갖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다뤄. 국수시네요. 아니, 빨리 갑시다. 가야 되지. 일단은 주목할 만한 지역구 마지막으로 김성태 전 대표님 서울 주목할 만한 지역구 꼽아주셨죠? 저는 이제 동대문 갑 지역을 보는데 거기는 이제 전략공천위원장을 하신 안규백 의원 4선 의원 지역구예요. 4선 의원과 지금 3선의 김용우 의원이 동대문 갑에서 붙었는데 김용우 의원의 이미지는 흔히 말하는 주류보다는 늘 반듯한 자신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예. 더군다나 또 동대문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대학까지도 고대를 나왔어요. 제대로 된 선수가 동대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안규백 지금 이제 민주당 이 4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신의를 확실하게 지킨 그런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 지역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지역이 동대문 갑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판세. 근데 어쨌든 그 좀 말씀을 잘 판세기보다도 못 재밌는 게 김용호 후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의원할 때도 제가 같이 봤는데 근데 제가 신기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심판하자고 그러더니 김용호 의원도 고대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윤희숙 의원도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고 원희룡 의원도 운동권 출신이고 아니 거기는 386 운동권 다 박아놓고 386 청산하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386 청산하려면 386 공천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에 또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서대문 가볼도 그렇고 딴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을 자꾸 돌려막기용으로 여기저기 보내는 거가 4년 전에도 했거든. 다 실패했어요. 사실 연고로 보면 거기가 연고가 맞지. 그 초중고 그건 맞아요. 대학까지 다 맞는데 나왔어요. 이미 포천에서 국회의원을 했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고향은 자기 지역구요. 이제 뭐 그런 걸 하나 지적하면서 하나는 지난번 동대문 갑이요. 안규백 의원이 52.7%, 허용범 후보가 41.8%. 그러니까 한 11% 차이가 났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허용범 후보도 인물이 뒤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는 안규백 후보의 인물과 또 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튼튼한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년 전에도 이 정도 결과였기 때문에 설마 좀 좁혀진다 해도 여기서 국민의힘이 당선되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신기하게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없어요. 표 차이는 모르겠는데 안규백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해서 꼽아오신 거 아니죠? 저요? 네. 사실상 김용우 의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친윤 인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대문 갑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열하게 치렀어요. 고향 찾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뭐 연천. 근데 김용우 의원은 안타까운 게 그때 포천 가평 때도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때 경선에서 진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참 훌륭한 선수가 그때 21대 총선에서 뭐 기존 그래도 3선 이상 선수들이 좀 뭐 이렇게 불출마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자진해서 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도 좋은 지역 찾아간 게 아니고 어려운 지역 가신 동대문으로서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정합니다. 험지예요. 예. 그 인정합니다. 험지에 가서도 경선을 갖다가 치열하게 3파전을 했어요. 그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 또 희생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죠.